지난 4월 달에 사장하고 저 총장하고 뵙고 이제 두 번째 간다는데요. 네, 엊그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장님께 여쭤보러 왔어요. 제가 과연 과장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가 우리 동료 직원들로부터 어떻게 들려오는지 도대체 좀 알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전에 그 경감 경영대회 때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그 전에 친했던 직원들 한두 명이 이제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조금 해주는데 일반적인 그런 뭐 과장으로서 그 이익의 배분이라든지 뭐 표창이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뭐 이런 뭐 의사결정할 때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게 구성원들한테 우리 과 구성원들한테 적절하게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알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잘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제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전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로서 점점 계급 올라갈수록 서장님 되시고 총장님 되시면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들 줄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알려드렸는데 아직 밑에까지는 제대로 안 내려가는 거는 아직 서장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서장들이 1년이 돼도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건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안타깝게도. 응?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권한이 과연 내 거냐라는 거예요. 표창을 결정해주고 무슨 뭐 여행하는 이런 거를 결정해주고 하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아닌 거를 하려니까 그게 어렵죠. 내가 할 일을 하면 쉽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일 아닌 걸 하면 어렵다고. 왜 그러냐? 범위가 넓어져요. 범위가 넓어지면 내가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모르는 사람을 뭔가를 평가를 해서 하려니까 어렵지. 그래서 나한테 지금 뭐 경감까지도 이 근무평정권이 나한테도 와 있잖아요. 나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평가하라는 거냐라는 거지. 응? 그 눈감 땡감으로 하라는 거지. 그 내가 이번에 기준을 줬잖아요. 당신의 바로 직하급자가 평가한 점수대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내가 바르게 대하고 있는지 대하고 있지 않은지는 상대하고 나하고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기준에 대한 합의. 너하고 나하고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하는 이 기준이 없고 요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잣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너한테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 사람한테는 짜증나는 일이라면 평가가 좋아요 정상이에요? 안 좋아요 정상이에요? 안 좋아요 정상이죠? 근데 저한테 짜증이 나더라도 우리가 합의한 기준에 맞게 했다면 평가가 제대로 했다면 잘 나와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를 늘 받고 사는데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상대한테 맡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우리가 이 사전에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일, 너하고 나하고 견해차 내지는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실력의 차이 때문에 내 잣대로 쟤도 안 맞고 네 잣대로 쟤도 안 맞는 거는 우리가 어느 선에서 요거를 가지고 요것에 이 잘하고 잘못한 기준으로 삼을지 요 선을 정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뭔 일을 했다. 그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윗사람의 기준과 아랫사람의 일하는 기준이 늘 다르게 돼 있어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기를 늘 기대하고 있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요구가 지금보다는 더 낮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낮춰준다고 그래서 거기서 만족할 거냐. 그게 아니고 또 더 낮기를 바라거든. 왜? 옆에 과 보니까 저 과장은 말이지. 너보다 10분의 1도 안 하고 있어. 그 옆에 과장처럼 나도 좀 놔줘. 좀 제발 좀. 이런 기준 차이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것이 합의가 돼 있지 않으면 평가가 좋게 나올 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그것은 일방적이고 그 자기가 가진 주관에 따라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전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작동을 하니까 이제 만연히 이 그 아랫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거는 윗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요거를 의논해야 되는 거는 아랫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주고 검토해서 서로 의논해서 합의된 선, 요 선을 따라서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직하급자한테 어떤 선을 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30% 이상을 더 얹어주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 사람 역량으로 벗어난 것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내가 급한 마음에 당장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이 30% 범위를 넘어가면 그 사람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하면 그 사람이 발전을 못한다. 그러니까 30% 이내 선에서 이 사람이 조금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고선으로 합의를 봐서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나는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자원을 같이 공유시켜주고 이 사람을 이제 그 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그 시스템적으로 이 뭐랄까 조금 그 표준화 시켜 놓은 것이 요즘 제가 그 여기 충북에 와서 유랑도 대표하고 하는 성과 경영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낯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낮은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이해도를 높여서 내가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것이지 그 계획을 나를 위해서 세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같이 그 팀원들과 그거를 운용해 갈 수 있는 그 운용력을 가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누구하고 하고 있느냐면 우리 지방청 과장 이상하고 서장들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장들이 자기가 그 경찰서를 어떻게 경영해낼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도움을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금 여기서 파생되는 이런 과제들을 어디에다가 배분해서 수행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 과장들하고 의논해야 되죠. 그죠? 지구대장 파출소장들하고 의논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선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선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장의 계획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서장이 나한테 준 그 어떤 과제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가 들어오면 그거는 또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서장님한테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어떻게 왔느냐면 서장이 지시하고 해당 기능의 서무들이 계획을 세우면 요 계획을 가지고 서장이 사인하고 일사천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현장으로 내려가서 집행이 되니까 현장에 있는 그 상황을 반영을 해서 쓴 계획이에요. 그게
일반화해서 센 계획이에요. 구체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현장 적응성이 떨어지니까 현장 경찰관들은 아우성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이 서장 계획을 세우고 과장이 과장 계획을 세우고 그 밑에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계장이 받아서 계장이 그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명가를 주고 그 직원들 각자는 자기가 할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 플랜은 자기가 짜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성 있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늘 누군가가 시켜야 일을 하고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주체성이 없이 하니까 책임성이 있을 수 있어요? 책임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일도 하지도 않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보람이 없으니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들의 의식 체계가 낮은 거예요. 입만 열면 불만, 불평. 그 다음에 자기 학대, 자기 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원래 상태로 자기 존중,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뭔가를 보람 있게 하는 이게 떳떳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요 절차들을 각자가 다 수행할 수 있는 요 능력과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서장들 하는데도 1년 가까이 돼도 지금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죠? 그건 왜 안 되고 있느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체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 안 하고 나하고 1년 내지 1년 반 있다가 떠나면 돼요. 누가 손해예요? 떠나는 내가 손해나요? 그런 거를 나 있을 때 훈련 안 한 여러분들이 손해날까요? 여러분들 손해겠지. 근데 내 걱정하고 있어. 청장님 떠나면 뭐 아무 쓸모도 없을 거 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느냐. 쓸모 있을지 없을지는 참여해서 같이 노력해보면 알죠. 노력해서 자기가 그것을 역량을 갖춘 사람은 훨씬 더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힘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고 청장 탓하면서 뒤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힘에 붙여서 헤매고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청장이 있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청장을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그것을 이 자료들은 내가 다 줬잖아요. 자료들도 떠들어 보고 그렇다고 막 곰파서 고시보듯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고 서장하고 대화해보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자료 가서 찾아보고 또 그래도 안 되는 건 또 서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서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해주면 서장님이 무식해서 잘 저를 못 가르쳐 주니까 요거는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서 배워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담 신청해서 와서 또 배워가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써먹으란 말이에요. 써먹으라고 있는 청장 왜 안 써먹어?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잘나서 그래 청장을 위한다고 그래 청장을 가만히 놔둬 제발 좀 나 좀 써먹으라 그래 아셨지?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시고 일을 잘하고 못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상대성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잣대를 그때그때 대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평가가 바로 직하급자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이건 내가 이번 근평에서부터 반드시 그렇게 내가 적용을 할 거니까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심사하기 전에 내가 떠나면 후임 청장한테 내가 그 결과를 그대로 전달해 줘서 요것이 내가 합의한 그리고 언론과도 전부 이 주민들과도 전부 합의된 인사 기준이니까 요것을 틀으려면
당신이 다시 합의를 보시오. 그렇게 내가 해놓고 갈 테니까. 지금 기준으로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평가를 받아봤는데 영 시원찮다. 그러면 그분들은 새로운 청장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평가 기준을 바꾸세요. 안 바꾸면 그 평가 결과대로 가야 돼. 아셨지? 요 정도 하면 이해되시겠죠? 또 다른 분.